2026년 6월 20일 오늘 일요일 하지이네요.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이름이자 또 제 아이디도 한 청사 K 춘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종이가 나오기 전에 대쪽에다 역사를 썼다. 그래서 풀청자 청사라 그러는데 청사나 또 종이에다가 인쇄한 역사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역사나 국사나 세계사라고 말하지 않고 청사라 하냐면 지금 뭐 대쪽에다 쓸 일은 없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디지털로 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청사는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사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사초라는 것은 이제 실록을 쓰기 전에 메모하고 하듯이 여러 가지 이제 메모를 썼다가 그걸 잘 정리해서 실록이 올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제가 기술하는데 디지털 사초를 쓴다. 그래서 청사라고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쪽에다가 역사를 쓸 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필사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사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종이가 나온 뒤에는 종이에다 옮겨 인쇄했겠지 않아요? 그래서 청사하겠고 K는 이제 코리아니까 이제 K 하겠고 춘추는 역사는 크게 대표적인 정서가 두 개 있는데 공자가 쓴 춘추 편년체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훗날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기전체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년체 역사서하고 기전체 역사서의 스타일에 따라서 편년체 써보시면은 그걸 이제 공자의 춘추라는 이름을 빌려서 쓰고 사기 그러니까 기전체 스타일을 하면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는 이름을 쓰죠. 이를테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사마천의 사기를 본뜬 기전체로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한 것이고 춘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청와대에도 춘추가 있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기록한다 그런 뜻으로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은 다 춘추 스타일이죠. 이번에도 문해춘추라고 하는 그 시사 잡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춘추라고 할 때는 역사를 쓰는데 2인전 스타일이 아니고 기전체처럼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연대기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일기수도 쓴다 말이에요. 실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디지털 사초다, 청사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종이에 인쇄된 역사를 제가 반복할 것 같으면 청사 K 춘추라고 하는 채널을 하지 않죠. 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사 담론을 말할 때도 종이에 인쇄된 역사를 팩트체크를 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청사요, 디지털 사초요, 디지털 실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직함이 3개예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위엔군 사령관 이 3개를 동시에 가져요. 지금 그 흑인인 그 브론슨이 사령관인데 내가 그 애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뭡니까 좀 비하하는 말도 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되는 게 걔는 나보다 4살 차이 연하니까 그 애를 하게도 되는 것이고 물론 그래도 직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높여주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어요. 걔가 최근에 했던 말을 여러 가지 중에 말하자면 뭐냐면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을 향하는 단도다, 단검이다, 비수다. 그리고 일본은 방패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은 총알바지니까 소모품이고 일본이 방패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방패니까 중요하고 한국은 먼저 써먹는 소모품 같은 총알바지고 단검이고 비수고 항공모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뭐 그 항공모함이 제일 전진 배치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하고 남을 일은 먼저 선제 공격하고 혹시 격침 당하면 당한 것이고 아니면 도망나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한국은 지도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죠. 격침 당한다는 얘기인데 아주 불쾌한 일이고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연초에 서해안으로 주한미군 전투기가 출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공을 넘어서서 중국 영공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바로 대응 출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한반도에서 미중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하고서 우리가 항해하니까 바로 비행기를 접수했는데 이 새끼가 사과를 안 해요. 쌍놈 새끼가. 그런데 이것이 뭐가 똑같으냐면 청일전쟁과 똑같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 민비께서 이미 계속 그 상국 군대를 불러들였던 청나라 군대를 떠불렀어요. 그러니까 민비께서는 1882년 이모군란 때 신식군대, 90군대 그거 알죠? 90군대를 월급을 13개월 동안 주지 않고 있다가 한 달분을 주는데 받아라 해서 가서 받았더니 쌀을 주는데 겨가 반이고 모래가 반이고 그딸 해가지고 그것도 13답을 다 준 게 한 달을 준다는 게 그래서 90군대가 난리 일으켰죠. 그래서 그 민비 집안인 오빠뻘인 민교모 그 선해천 당상 걔를 90군대들이 죽이고 폭동을 일으켰죠. 이모군란이죠. 이모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인데 당연히 민비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친정인 이천 장원까지 도망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로 도망간다고 말하고 않고 피신했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입조해가지고 민비 장례식을 치르고 그랬는데, 민비가 청나라하고 내통해가지고 진학군을 보내다가 청나라에서 진학군 한 3,000명 같이 나왔어요. 이안스카이라고 18개 젊은 놈이, 지금 브론슨보다 훨씬 젊은 놈이, 그 당시 이제 총독처럼 군대를 끌고 와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를 버렸고, 민비는 다시 복귀해서,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민비는 또 청나라 군대를 시켜서 진압을 했죠.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철수했던 청국군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근데 하필 청국군은 들어올 때, 옛날에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청일간에 텐진제약이라는 것을 맺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일 양국이 생각할 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선 문제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는 상호 조약을 맺자. 그게 텐진제약인데,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서 같이 철수하고 혹시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킬 때는 같이 진주하자. 왜냐하면 각각 자기들 보호할 거임도 있고 하니까, 국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민비가 청국군을 부르니까 청국군이 연락을 했어요. 일본군에게. 우리 텐진조약에 따라서 연락한다. 마침 조선 왕실에서 동학혁명을 진압시키라고 군대를 정익대으로 출동한다. 그래서 일본군도 잽싸게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오면은 호남에서 동학혁명이 가장 거세게 일어났으니까 남해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군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인천으로 바로 해서 경복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맺을 때 청일군하고 겨뤘을 때, 그때는 청국군은 많고 일본군은 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이 우리한테 조준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청국군이야 민비가 불러서 주둔했지만, 그때 일본군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군대 수가 적으니까 하마터면 청국군에게 조선을 뺏길 뻔했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이겨 기회에 군대를 왕창 끌고 와서 청국군도 밟아버리고 조선도 이제 지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동학혁명도 물론 진압을 했지만 청일전쟁이 났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났어요. 조선 땅에서 민비가 불러들인 청국군에 의해서 일본군과 청군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성황후라고 부르라기도,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이 민비이기도 하고, 고운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 동학혁명 이듬해인, 청일전쟁 이듬해인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일본군 칼제비들한테 시해를 당하고 보니까, 또 그것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지요. 비록 우리 내부에서는 민비라고 욕을 할 망정, 그래도 왕후인데 외국의 그 깡패 같은 새끼들이 시해를 했다는 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민비의 면죄부가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일본의 일제의 만행이 천인국말 짓이고, 그것은 정말로 아주 엄하게 비판해 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민비의 모든 잘못이 싹 지워지고 명성황후로 추정돼야 한다고 하는 데는 제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6.25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6.25 5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됐는데, 그때 한반도는 38선으로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진주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태평양전쟁 사령관이 메가더였고, 메가더는 일본의 천황 옆에서 천황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주둔하면서 한반도를 딱 쪼개놨어요. 그리고 한반도 이남에 거기에 이제 메가더 명의로 점령군 포고령약을 내려가지고 한반도 이남은 미군이 점령한다. 그리고 나중에까지 알려진 일이지만 3년 동안 미군이 분정을 했습니다. 식민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48년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3년 동안 식민지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일이 많죠.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 박정희의 형님, 셋째 형님 박상희가 주동이 된 대구폭동을 진압한 것도 미군정정부고, 미군정청이고, 물론 그 밑에 뭐 장백상이라든가 조병옥이라든가 우리나라 말하자면 미군정에 고용된 그런 사람들이 했긴 하지만, 어쨌든 명의는 미군정 명의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의 식민지니까, 미군정 치하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자기가 존경하는 셋째 형이 그 대구폭동이라는 이름으로 전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주 4.3이 또 아직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역시 제주 4.3을 진압한 것도 미군정청입니다. 물론 거기 하수인으로 쓴 것이 서북청년단이고 그래요. 서북청년단은 한경지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 4.3에 관한 소설이 현기영의 수미사춘이라는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이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미군정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처지니까. 지금도 거의 그러죠. 그런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한강의 소설이 제주 4.3을 배경으로 했는데, 재작년에야 2024년에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강주 5.18을 쓴 소년 연가와 같이.
근데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했는데 제주 4.3은 미분정 치하라고 하는 아픔이 있다. 5.18은 우리가 전두환의 범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유신헌 독재헌법 친하죠. 거기에 이제 하수인이 전두환이고 그 유신 독재헌법을 만드는 이는 강조 5.18 7달 전에 죽은 박정희이긴 하지만 죽어버렸으니까는 표가 잘 안 나죠. 근데 그때 헌법은 그 유신 독재헌법이고 하수인으로 행동대장로로 삼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고 이거 아닙니까? 제주 4.3도 서북청년단이 행동대장로로 됐죠. 거기 한경지 목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의 배우는 미분정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항명사건이 생겼느냐.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온 뒤였죠. 거기에 이제 박정희도 거기 제주로 파견된 토벌군의 일원이었는데 제주 여수 순천 항명사건이 뭐냐면 제주 도민도 동족인데 거기다가 총칼을 댈 수가 없다. 항명사건이에요. 진압으로 가야 했는데 안 갔어요. 그것이 제주 항명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여수 반란사건이라고 그랬죠. 항명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도 역적죄인데 항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당하지 못한 명령은 그 자리에 가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정희도 총사령에 처할 지경에 이르러서 전향을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목숨은 부지했고 6.25 때문에 다시 살아났죠. 근데 이제 그 6.25 때 그 메가더는 사실은 1945년 태평양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을 때 태평양전 사령관이었는데 같은 이제 메가더 옛날에 부하였던 아이젠하워는 유럽에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해가지고 프랑스 임시정부를 프랑스 본토의 비정권 계례 정권이 지배하고 있던 거기다 완전히 수복시켜줬어요.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2차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서 아이젠하워는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메가더는 초라하게 일본에서 천황하고 마사이 찍으면서 자기가 신을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키웠지만은 초라하죠 사실 거기다 비하면은. 그래서 메가더는 어떻게 보면 아이젠하워 같은 자기 식으로 말하면 칠 것인데 옛날에 자기 부하했던 적도 있고 칠 것인데 대서를 묶고 배우고 자기는 별볼일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결성됐어요. 유엔군 총사령관이 있어요 메가더가.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기회다. 나야말로 이거를 갖다가 아이젠하워 못지않는 말하자면은 공을 세워서 내가 대선 후보군이 돼야 되겠다. 바로 대선 후보군은 나 같은 애를 돼야지 메가더가 아이젠하워 같은 애를 돼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유엔군을 모으는데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그랬어요. 유엔군이 수행할 임무는 이것이 한반도의 전쟁이니까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한계를 치었어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1년 전에 국공내전에서 패전해가지고 짱제스가 국민당이 대만으로 동맹받고 중국 본토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이 6.25가 터진 김에 이 중국 본토를 수복을 해야겠다. 5년 전에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프랑스 본토를 수복한 것처럼 그때 이제 그 프랑스 망명정부는 런던에 있었죠. 강 건너 런던에. 이번에는 그 남중국해 건너 대만에 있는 국민당 정부, 짱제스 국민당 정부를 데리고 중국 본토를 수복을 해서 그 당시 중공인데 중공을 쓰고 중국 본토를 수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짱제스 대만군에게 유엔군에 참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짱제스가 참전하려고 하니까 트루먼이 막았어요. 뭐라고 막았느냐? 짱제스군이 참전하면 당연히 중공군도 참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러면 소련군까지 참전한다. 그러면 원자탄은 5년 전에는 미국만 있어가지고 일본을 원자탄 2개 떨어뜨려가지고 이겼는데 이제는 소련에도 원자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3차 대전이 난다. 그 말이 맞아요. 왜 맞냐? 대만군이 참전하면 중공군이 당연히 참전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트루먼이 강력하게 명령해서 대만군 참전을 막으니까 장제스는 눌러앉았어요. 그래서 중국 본토를 쳐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유엔군이 쳐들어간다고 계획이. 그 상태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다 말렸어요. 왜 말렸냐?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 15%인가 그렇다. 성공률이. 그런데 그래도 이제 메가더 고집을 못 꺾었던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 자체가 중공을 쳐들어간다는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만은 이제 유엔군에 참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한반도를 반조각으로 해서 딱 잘라가지고 이남으로 도관에 든 지새끼 모양으로 그렇게 보급을 끊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생각했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엔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 했는데 그것이 왜 성공 확률이 약하냐면은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이 눈치가 채이면 거리 인민군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인천 이남, 서울 이남으로 지금 많이 와 있는데 그 애들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리 막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어디서 바람잡이나 넣어서 하게 했느냐?
했느냐? 경북 영동, 영덕, 동해안이죠. 영덕의 그 해안으로 학도병들 한 수백 명을 상륙작전을 9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한 9월 15일쯤인데 9월 한 13일 이때쯤 이제 요란하게 소문내가지고 상륙작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영덕 앞바다, 동해안 영덕 앞바다에서는 학도병들이 수백 명이 이제 총알바지가 됐죠. 말을 하면 재물로 쓴 거지요. 인천 상륙작전 연막전을 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그러니까는 내가 더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은 일도 없고 뭐 총알바지로 뭐 학도병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썼던 것이죠. 어떻거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수복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거기까지 이제 성공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 이남의 인민군들을 딱 도관이든지 해서 딱 막아야 되죠. 막아가지고 이걸 딱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울 이북에는 인민군 병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이남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부산 낙동강 이남으로 떠났는데 지금 북한에서 뭐하고 있겠냐고 인민군들이 다 지금 이남에 다 있는 거죠. 도관의 든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남으로 선멸해야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생각이 딴 데 있었거든요. 막 일로 매진해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20일도 안 걸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왜냐하면 별로 저항이 없거든요. 병력도 없고, 그리고 또 미군은 특유의 그 방법이 있죠. 먼저 전폭기로 완전히 쑥대받은 다음에 개미식 한 마리 기어하고 다 보일 수 있도록 시야를 다 튼 다음에 올라가니까 평양까지 일로 매진했죠. 그래서 이남에는 인민군이 많지만 평양은 그냥 아주 쑥쑥 뚫렸고, 그래서 김일성이는 신의주까지 도망갔어요. 마치 처음에 이승만이 부산까지 도망가는 식으로 신의주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김일성이 휴전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전선이 어디냐면 평양과 원산을 싹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북한은 신의주하고 함경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주만 평안북도고, 평안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함경남북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팔도에서 옛날부터 함경도는 딴 거 아니거든요. 그게 뭐, 노마도 없고, 아주 삭박한 데 아닙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그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휴전이 됐더라면 좋았는데, 그럼 넉 달 만이죠. 6.25 넉 달 만에. 넉 달 만에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한반선에서 그만큼 평양 원산을 차지했단 말은요, 북한의 노른자를 다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신의주 하나까지, 신의주는 왜냐하면 중공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결국 중공이 가만히 있지 않냐면 코앞까지 왔는데. 그리고는 김일성의 휴전 제의 같은 것은 뭐 꽃밤도 안 꼈고, 그건 뭐 기등으로 듣지 않고, 바로 압록강을 향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경도에도 막 올라갔어요. 허벌나게 올라갔어요, 군대가. 그래가지고 압록강에 넘어갈 쯤 되니까 중공군이 이제 넘어왔죠. 예. 압록강 건너가니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중공이 생각할 때는 짱제스의 국민당군을, 대만군을 유엔군에 합류시킬 때까지만 해도 믿었는데, 그래도 메가더가 계속 중국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헛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했는데, 그런데 무슨 뭐 만주에도 엉팍을 때리니 뭐 해가냐면 중공을 압록강을 넘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개입을 하죠. 중공이 얼마나 전쟁을 할 수 없었냐면은 그때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군복 하나도 제대로 입은 애들이 없어요. 나이도 10대짜리도 있어요. 얼마나 부랴부랴 준비가 안 된 상태인지.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바로 1년 전에 짱제수 국민당군이 대만으로 도망갈 때 대만까지 쫓아가서 쳐부술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그만둔 것이 신중국 건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국 건설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준비가 있겠냐고요. 전차도 없죠. 전투기도 없죠. 뭐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가진 것은 머릿수로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게다가 뭐 10대까지 진집하면 더 많겠죠. 군복도 다 못 입히지도 못하고 그냥 소총 하나 지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없으니까 뭐냐 깽가리하고 북 같은 거 시끄럽게 가지고서 막 숫자 많은 것처럼 인해전술을 하고 그런 거 지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그쪽에 더 있으니까 이제 갔는데, 그래서 함경도니 흥남초순이 장진호 패전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청천강 패전이니, 일사후퇴니, 그 다음에 뭐 가평 패전이니, 이게 전부 다 중공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4만 명이 죽었는데요. 유엔군이. 그 중에 4만 명 중에 미군이 3만 6천 명인데, 미군 3만 6천 명이 시신이 다 어디 가냐면 북한 땅에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 그리고 미군 3만 6천 명을 죽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 중공군이란 말이에요. 중공군. 그러니까 6개월 메가더의 아이젠 하워에 대한 열등감과 허역 때문에 북한 땅에서 옛날에 천일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허벌나게 북한 땅에서 싸우면서 거기서 미군만 3만 6천 명이 있고, 중공군은 뭐 수도 없어요. 걔네들은 뭐 인해전술이니까 죽으면 넘어오면 군대니까 그 자체가 그냥 총알바지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땅에서 인민군도 아닌, 우리 국군도 아닌 미군 3만 6천 명이 죽고, 중공군은 이게 하여튼 몇십만인지 몇백만인지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 없으니까. 그 정도 많이 죽었어요. 나머지 유엔군 4천 명이 이제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돼갖고 이제 남한에서 죽기도 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계획대로면 6.25는 한국전쟁이니까 한반도만 하는 제한전쟁을 하면 이겨요. 왜 이기냐? 유엔군이 합류했을 때
이미 김일성이는 신의주까지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인천공장정과 서울수복하고 이남의 인민군을 싹 섬멸했더라면 북한은 그 다음에 올라갔더라면 그냥 찾자는 거예요. 네, 중공군은 개입할 근거가 없죠. 우리가 뭐 중공군 간 것이 아니니까 아무거나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응선이 올해 연초에 서해안에다 미군기를 띄워가지고 영공을 넘어가서 중국 영공으로 들어가니까 중국 공군이 출격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을 하니까 보니까 뭘 봤냐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쳐부수니까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는 못 쳐부수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싹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평택 같은 데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미중 전쟁이 나면 중국이 미국 본토도 때리겠지만 평택 기지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이래도